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붙는 경기도지사 경쟁. 예, 지금 뭐 역대 어느 경기지사 선거를 봐도 이 정도로 관심이 쏠린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물론 지난 2018년에도 꽤 관심이 있기는 했죠. 그때 누구 나왔었죠? 아니 이재명 후보랑 김영환 후보. 김영환 후보. 김영환 후보가 그래서 TV 토론에서 그 형 정신병원 입원한 거 공격했는데 그거에 답변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갔었던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기억이 납니다. 기타 등등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무난히 이겼는데 이번은 진짜 초유의 관심사다. 가장 핫플레이스다. 그래서 역대 경기지사들이 어떤 운명을 걸었고 왜 이게 지금 이렇게 경기지사가 뜨거워졌는지 등등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좀 많이 밀리니까 경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재명의 성공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가 예전에는 이를테면은 당에서 뭐 예전에는 뭐 김대중 뭐 여기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당에서 국회에서 막 투쟁하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에 보면은 윤석열, 이재명 국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얼굴을 찾는데 보수는 이제 과거에 뭐 이런 친박이나 이런 계열이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선택을 했던 거고 뭐 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트렌드인데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정치.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이제 개혁 성향까지 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장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징크스를 깼다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역대 경기지사는 대선에서는 다 패배했거든요. 사실은 대선에서 패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당내 경선을 뚫은 적이 없어요. 당내 경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학규 경기지사 했는데 2위로 다 그쳤어요. 그리고 이인재 후보도 예전에 경기지사 했지만은 결국은 이회창 후보한테 패배하고 독자적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또 대선 졌잖아요. 그리고 김문수도 2012년에 그때 박근혜 후보한테 새누리당 대선 경선 졌고요. 남경필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가 일단 2인자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뚫지를 못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가 뜨거운 게 홍준표 후보도 이를테면 대구시장으로 갔다라는 게 경남도지사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대구시장에서 또 하나는 보수의 심장에서 어떤 지지세를 얻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행정력으로 뭔가 또 보여주겠다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겹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좀 거물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경기도지사 했던 분들이 화려하긴 하죠. 화려하죠. 누구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인재. 그래서 이분은 뭐 대선에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임창열 도지사인데 이분은 알선 수재 혐의로 유죄가 돼서 대선에 못 나왔어요. 원래 경제부총리 했던 분. 그리고 손학규 같은 경우에는 17대 18대 대선에서 민주당에서 다 2위 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그 정도로 어쨌든 거물급이었죠. 그리고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2006년과 2010년 재선이죠. 경기지사를 했지만은 2012년 새누리당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패배했고 서울시장 또 출마 2018년에 했지만은 안 됐죠. 그리고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남원정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개혁 성향 하지만은 결국은 안 됐고 이제 뭐 아들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정계 은퇴를 했죠. 어쨌든 안 좋았는데 이재명이 다 뚫었다라는 거에 일단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대선에선 졌지만은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에 지금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에서 대통령 만들어 보자 이런 이재명 전 지사가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이제 꿈을 꾸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근데 이제 경기도가 그러면 왜 안 됐냐 지금까지를 보면은 이 서울 중심주의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중심주의.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다 서울에 있잖아요. KBS 여의도에 있고 모든 언론이 그러니까 물론 지역 언론도 있지만은 총국이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있지만 그 영향력, 파급력 이런 거를 봤을 때 지역에서 이를테면은 뭐 막 100명씩 모여가지고 기자회견 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홍보가 안 된다. 사실 서울의 사건 사고가 훨씬 더 크게 다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사건 사고도. 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국무회의로 참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모로 이제 주목받는 일이 많고 서울 일종의 낙수 효과 같은 것도 있어요. 서울에서 하면은 다른 데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울 중심주의가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어쨌든 그거를 좀 깬 게 이재명 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으로 주목도를 받게 하고 뭐 공약 이행률이 90몇 %네 뭐 새로운 뭐 이를테면 불도저로 예전에 계곡 밀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점거했던 물론 충분히 협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해볼 만하다 경기지사도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게다가 생각을 해보니 그 인구가 유권자 인구가 가장 많네요. 1,300만 명.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하고 경기하고 비슷했어요. 1,000만 명. 1,000만. 그렇지. 근데 이제는 벌써 1,300만 명. 경기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900만 명대로 지금 쪼그라들었고. 서울은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2030이 여기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지. 예, 들어올 수가 없고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소폭 감소에 인구 구성도 늙어가고 있는데 경기도는 역동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북쪽에는 또 국경이래 이제 휴전선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 보수 진영에서 싫어합니다. 국경이라고 얘기하면 휴전선도 북한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도 있잖아. 그거는 안 되죠. 아, 예. 예.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예. 휴전선도 있고 그러니까 국방도 있고 이를테면은 뭐 산업단지도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러니까 어쨌든 능력을 보여주려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치인들의 리즈 시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지사를 하면 그리고 뭔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용인이나 이쪽에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말이죠. 예. 성남 판교 쪽으로 가면 IT 기업들 즐비하고 그러면 세수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 그럼요. 뭐 각종 이슈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는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 경기만큼 인구가 빨리 늘고 경제 성장률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 왜냐하면은 치적으로 만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 여기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청이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있죠. 수원에 있죠. 예. 이 도청이랄지 관사터 가지고 혹시 여기도 무슨 소문이 있습니까? 관사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썰들이 있는데 제가 무속인이나 뭐 그런 거는 아니라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워낙 경기도지사들이 이제 대권에서 물을 먹다 보니 그런 거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워낙 그 타원형으로 도넛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가 전혀 다른 생활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경기 남부가 좀 상대적으로 잘 살고 그쪽에서 세금도 훨씬 더 많이 거치고 기업들도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는 또 휴전선 근처라서 굉장히 안보 불안도 있고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도로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분도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뭐 분도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아닌데 그 얘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고 추후에 뭐 이를테면 주로 경기 북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외받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나올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선거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표를 얻은 데가 이 경기도 외곽 쪽 북쪽부터 해서 동쪽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거나 이를테면은 저개발된 곳들에서 윤석열 후보가 많았고 좀 이게 돈 많은 지역 경기 남부 지역 남부 지역은 이재명 후보가 많았는데 진짜 땅값 비싼 데는 또 판교 이런 데는 또 윤석열 후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값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경기도지사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나오는 사람들 몇 면을 좀 볼까요? 일단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지금 김은혜 대변인 의원이 이제 어제 사실상 뭐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심재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온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함진규 전 의원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강용석 전 의원이 나오겠다라고 선언을. 가세연 하시는 분? 그래서 이게 원래 서울은 사실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국민의힘 복당 신청서를 냈는데 심지어 서울시당에다 냈대요. 가세연 빌딩도 서울에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서울시당에다 복당 원서를 내면서 왜 경기지사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만만하게 보면 될 게 아닌 게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누구 지지하냐 물어봤는데 유승민 31.4 1등. 그건 뭐 김은혜 11.8 2등. 강용석 9.7 3등 했습니다. 와. 그 심재철 3.5 함진규 2.1. 그러니까 이게 인지도라는 게 이게 깡패다.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또 달라요. 뭐 아예 강용석 씨를 빼는 데도 있고 막 그래서 모르겠는데 김은혜 의원이랑 비슷해요 지금 이게. 그러네. 강용석 전 의원은 지금 마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서울시당에서 승인은 해줬다고 합니다. 해줬나요? 네, 서울 뭐 경기지사 나가도 된다. 그러면 뭐 주소지를 옮겼겠죠. 이미 옮겼어야죠. 만약에 나가려고 만약에 했다면. 진짜로 나온다면. 참 이 관심이 많이 되네요. 민주당 쪽은 지금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그다음에 뭐 최재성 고민, 최재성 전 전무수석 고민이고요. 요것도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물어보니까 김동연 20.4, 안민석 10.1, 염태영 8.9, 조응천 3.7, 조정식 3.0.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은 왜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조정식 후보랑 헷갈렸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순서예요 지금. 그 비대위원이라서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겠죠. 출마 선언 이렇게 하신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잘해서 대권 도전까지 그것도 스스로 없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프로에서. 그러니까 각자의 셈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당내 주류 윤핵관들이 민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내 경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여기서 흥행몰이 본인의 인지도 높이기. 만약에 지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당내 경선이니까.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뭐 손해보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해서 개인의 이해와 당의 이해가 다 맞아떨어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환영하고 한다고 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사실 김은혜 의원하고 친해요. 아, 그렇습니까? 친분이 뭐 이렇게 대척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의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김동연 후보는 뭐 당연히 이재명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겠죠. 경기지사. 근데 나머지 분들도 다 체급을 올리고 안민석이나 조정식 두 분은 5선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그 지역구에서는 뭐 3선 이상 초과는 제한한다 이런 얘기까지 민주당에서 나오는데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내 친문들이 밀고 있어요. 지금 뭐 전해철 뭐 이제 거론되는 걸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도가 지금 짜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같은 여론조사인데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를 물어봤어요. 민주당 41.6, 국민의힘 44.2.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고문이 5%포인트 정도 이겼죠. 5.3이었나 그 정도로 앞섰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지금 아직 초반이지만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선거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개인기가 또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0.73%로 졌으니까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닥 민심은.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역별로 보면 그때도 12대 7이었잖아요. 맞아요. 19개가. 그리고 뭐 인천은 거의 박빙이었고요. 뭐 그 차이가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여론이 안 좋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내홍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슬로건이
지금 대부분의 후보들 상당수 후보들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킨다가 슬로건이에요. 이걸로 지방선거에 먹힐 것인가.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지역의 일꾼을 꼽는 건데 이거는 민주당 내부의 열성 지지자들한테만 먹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모두가 슬로건을 꺼낸다고. 혼란스러워요. 저도 지금 현수막을 집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고 오프닝을 했었는데 또 보유세 내리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졌을 때도 그것도 현수막 걸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검언개혁 안 하면은 우리 6.1 지방선거 보이콧하겠다라는 열성 지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생활정치를 안 하면 이거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거 완전히 이제 생활정치로 돌아섰다. 나 같은 거대 담론 정치인은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은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인식도 있고. 그래서 방향성을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드네요. 이번 선거 결과가 아마 민주당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대대적인 정말로 지난번은 0.73 저찰사 분위기에서 대대적인 쇄신 분위기로 바뀔 것 같아요. 아니고 뭐 선전을 한다라면은 또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이런 걸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인데요. 현재 경부고속